같이 한번 봐봅시다. 자 지금 얘가 이렇게 뿅 했다가 뿅 올라가는 거죠. 네. 올라가는 상황인데 이렇게 속도 시간 그래프를 알려줬고 3t부터 4t 초 동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 간격이 t0죠. 네. t0 동안 물체한테 작용한 평균 힘이 얼마냐 이걸 물어보잖아요. 결국은 이제 평균 힘은 I는 FT다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FT 이걸 물어보겠다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요게 평균 힘 또는 뭐라고도 부른다? 충격력이라고도 부르죠. 이렇게 부르는 요걸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뭘 이용을 해야 되죠? 이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이다 라는 걸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자 근데 이제 여기서는 용수 처리 물체한테 작용한 힘에 대해서만 평균 힘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여기서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게 우리가 운동량 변화량은 충격량과 같다고 했는데 충격량이란 합력이 일정 시간 동안 작용한 효과라고 했잖아요. 알짜 힘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었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용수 처리 이 물체한테 작용한 힘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 힘이 있다면 그 중에 용수 처리 작용하는 힘만 골라서 따로 평균 힘을 구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예. 자 그랬을 때 일단 운동량 변화량을 구해야 뭔가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 운동량 변화량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봐봐. 자 지금 내가 정지 상태였는데 얘가 밑으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충돌하기 직전에 어떠한 속도를 갖게 되었겠죠? 그 속도를 쌤이 플러스 V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서 들어갈 때 플러스 V라는 거죠. 이 질량 M자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문제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얘가 쭉 이렇게 뻥 한 다음에 뻥 하고 나가죠. 나갈 때 나간 다음에 다시 어디까지 올라가죠? T까지요. T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네. 얘가 뽕 하고 뽕 나갈 때 여기서 속도가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V로 날아갔다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예. 오케이. 여기서 찍히는 속도가 마이너스 V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용철하고 힘을 받을 때 운동량 변화량이 얼만큼 일어났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처음에 내려갈 때 운동량이 플러스 MV고 다시 튕겨져 올라갈 때 운동량이 마이너스 MV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운동량 변화량이 얼마? EMV. 그렇지, 마이너스 EMV가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이렇게. 자, 그럼 운동량 변화량이 마이너스 EMV 이렇게 나오는 상황인데 자 지금 이때 힘이 작용한 시간이 몇 초였죠? 그렇지, T0였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합력에 대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합력은 T0 동안 마이너스 EMV가 변하는 이러한 합력을 갖고 있구나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때 V라는 변수는 우리가 새로 잡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V를 있는 값 가지고 표출을 해줘야 되는,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중력과 속도가 얼마다? G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 동안 총 몇 T초 걸렸죠? 3T초. 그죠? 3T0초. 3T0 동안 속도 변화량이 얼마다? V. 플러스 V다. 이게 중력과 속도 G라는 걸 캐치할 수가 있죠. 얘가 이해가니?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3T0분의 V가 G라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여기로 넘어오시면 T0분의 V 요거는 몇 G죠? 3G요. 그지? 얘는 3G다 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저기 3, 3 곱해주면 즉 얘가 몇 mg 마이너스 6mg. 6mg다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때 이제 합력이 마이너스 6mg라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근데 지금 저 물체는 힘을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그죠? 용수 처리 위쪽으로 미는 힘이 뭐 F라고 한번 해볼게요. 위쪽으로 미는 힘 F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아래쪽으로 뭘 받고 있죠? 중력이요. 중력 mg를 받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둘 중에 누가 더 컸죠? 얘가 더 큰 상황이었어요. 위쪽 방향을 마이너스 잡았으니까 여기도 그냥 마이너스 붙여넣을게요. 마이너스 F라고 하면 합력이 얼마나 나와? 마이너스 F 플러스 mg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이게 마이너스 6mg다 라고 하는 거네요. 그러면 용수철이 저 물체를 미는 힘은 몇 mg? 7mg. 7mg가 나와야 됩니다. 답은 4번이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예. 내가 이제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풀고 가지 않았어요? 이런 비슷한 거?
그죠? 지면이 받는 힘과 뭐 중력에 대한 내용 잠깐 얘기를 했을 텐데 실제로도 문제 좀 많이 출제가 되는 상황이니까 잘 체크를 해주시고 오른쪽 28번도 같이 한번 봐볼게요. 28번 빨리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봐볼까요? 자, 처음에는 정지해 있던 물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력 가속도 10m/s 제곱으로 가속 운동을 하죠. 그죠? 그러면 얘가 0.8m 떨어지는데 여기서 어떤 속도 V가 됐을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수 있겠죠. V가 됐고 여기서부터는 마찰력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얘는 점점 느려지다가 여기서 정지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초 걸린다? 0.2 0.2초 걸린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V를 바로 추론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V를 잡아주셔야 되는데 몇 미터 떨어진 거죠? 0.8m 떨어진 거죠. 뭐 역학정해지 보존으로 구해도 되고 뭐 ES로 구해도 되겠죠. ES로 한번 구해봅시다. 2 곱하기 중력가속도 10에 0.8m. 요거는 V제곱 마이너스 0의 제곱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예. 따라서 V는 몇 미터 per second? 4요. 그렇지 4m per second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예. 할 수 있겠어? 네. 좋아. 웃기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Q점을 통과할 때 운동량의 크기는 4냐? 승원아 4니? 요 Q점을 지날 때 운동량이 4냐 물어봤어. 4야? 아니요. 그러면 운동량은 뭔데? P는 뭔데? 잠시만요. 뭐 잠시만요, 이랬어. P는 하지 마. P는 처음에 뭐야? P는 네. 이거 봐. 그래요. 이게 그럴 수도 있지. P P는 MV죠. 그지? 맞아? P는 MV야. 자, 그럼 얘가 1kg의 속도가 얼마? 4다. 그죠? 크기만 따지면 얼마다? 4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Q에서 지면까지 이동한 거리는 0.5냐? 자, Q에서 지면까지는 평균 속도가 얼마죠? 등가 속도 구간이잖아. 2요. 2m/s죠. 중간 속도가 2야. 2로 몇 초 가야 되죠? 0.2초. 0.4m 가야 되네요. 틀렸다. 자, P점으로부터 정지할 때까지의 물체가 받는 충격량이 얼마냐? 델타 P 운동량 변화량을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P 프라임 마이너스 P를 할 텐데, 자, 지금 처음 운동량도 0이죠. 정지 상태니까. 나중 운동량도 0이란 말이에요. 0 빼기 0은 승원 얼마지? 여기 그렇지 0이지. 틀렸다. 이거 보면 되겠죠. 할 수 있겠죠? 예. 넘어갑시다. 혹시 뒤에서도 질문 있는 부분 있나요? (35번) 한번 풀어볼까요? 35번 아까 물어보더라고. 35번 한번 볼게요. 문제 한번 읽어봐. 더맨더머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알고 있었어요. 야 알고 있었어가 아니야. 운동량 중력량 문제 풀어놓은 게 숙제였는데 더셈펠쌤 숙제했는데 1 더하기 1이 뭐야 했는데 모른다고 하는 거잖아. 웃음을 드리려고. 웃음을 드리려고. 표현하지 마요. 아니야 화가 나. 웃음 주지 마. 안 웃겨. 웃음은 좀 약간 고급지게 줘야지. 뭐 해야 돼? 이게 웃긴 게 아니라 뭐 하지? 이거 파도 잘 안 나요. 경이롭네요. 피는 앰플을 보면 신기하다. 그래. 왜 너무한 거야? 너무한 거. 같이 한번 봐봅시다. 운동량 관계를 물어보고 있어요. 운동량과 지금 여기는 FT 그래프죠. FT 그래프에 이 민넓이가 나타나는 게 충격량이죠. 운동량 변화량을 알려주는 지표다.
운동량 변화량들을 알려주고 있는데 자 지금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운동량에는 방향을 결정을 해놔야 되죠. 얘는 플러스 P 마이너스 P를 붙여놓고요. A, B가 충돌한 후에 헤어지고 다시 B가 벽하고 충돌하고 나서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P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자 그럼 이 전체 관계를 유추해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B의 운동량 변화량이 얼마 나와야 되죠? 3분의 왜 그래 너까지 2P잖아요. 전체 운동량 아 왜 그래 진짜 오늘 컨디션 다들 안 좋나요? 자 마이너스 P 이렇게 하겠죠? 그치?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그죠? 이 정도 약속을 할 수 있잖아. 자 그럼 3분의 2P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이게 여기 밑넓이 합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봐봐 근데 기억해놔야 될 게 자 A와 충돌할 때는 A가 B를 앞으로 밀 거 아니에요? 네. 충격량의 방향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플러스가 나와야겠죠. 얘가 오른쪽으로 팍 밀 거니까 오른쪽으로 플러스 왼쪽으로 마이너스 잡았어요. 그 다음에 벽과 충돌할 때는 벽이 B를 왼쪽으로 밀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S가 나오겠네요. 네.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그러면 여기 전체 운동량 변화량이 얼마 나와야 된다? 플러스 S가 나온다는 거죠. 예. 오케이? 즉 이게 뭐다? S. S다 라고 알려준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전체 상황을 고려해봤으니 각 내부 상황들을 고려해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여기 가서 AB가 충돌하잖아요. AB가 충돌하고 나면 운동량 변화량이 S가 3분의 2P니까 얘는 플러스 3분의 4P가 됐겠죠? 그죠? 그럼 얘는 플러스 3분의 몇 P? 1P가 되었을 거다라고 볼 수 있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네. 여기서 운동량 변화량이 플러스 3분의 4P다 라는 거잖아요. ES니까요. 처음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건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A의 운동량은 구하기 쉽죠. 전체 운동량이 0이잖아요. 네. 더해서 0 나오려면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P 뭐 이렇게 나오겠죠.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P다. 자 그러면 기억 B가 받은 평균임의 크기는 A와 충돌하는 동안과 벽과 충돌하는 동안 서로 같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평균임을 물어보니까 지금 FT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FT는 델타 P다. 이걸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게 I다라는 거잖아요. 이걸 이용을 해줘야 되는데 자 지금 A랑 충돌할 때 벽과 충돌할 때 충격량이 몇 대 몇이죠? 2대 1이요. 얘가 2대 1 크기만 따질게요. 얘가 2대 1이에요. 운동량 변화량이 지금 2대 1인 거잖아요. 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시간비가 몇 대 몇이죠? 1대 2요. 1대 2예요. 얘가 1대 2라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러면 힘의 비가 몇 대 몇이 나와야 되겠죠? 4대 1이 나와야 곱한 값이 2대 1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힘은 네. 몇 배 차이다? 4배 차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2에서 운동량이 B가 3분의 1P다. 맞다. 자, 3에서 물체의 속력은 물어봐요. 자, 3를 봐보시면 운동량의 크기가 서로 어떻게 된다? 같아요. 같은 상황이네요. 그죠? 네. 운동량이 같은데 질량비가 1대 2예요. 승원아. 네. 자, 봐봐. 운동량이 서로 어때? 같아요. 같아. 질량비가 1대 2란 말이야. 네. 그러면 속도의 비는 몇 대 몇이겠죠? 1대 2요. 자, P는 MV잖아요. 네. 자, 얘가 같죠? 네. 자, 그러면 질량비가 1대 1에 네. 그럼 속도비는 몇 대 몇? 2대 1이 나와야 되죠. 곱한 값이 같아야 되니까. 네. 반비례하니까. 네. 그죠? 그래서 2대 1이다. 이게 지금 맞는 질문이다. 네. 뭐가 웃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나 이해했어요. 지금 다음에 맞추겠죠? 2분의 1 확률을 지금 계속 틀리고 있잖아요. 그죠? 자, 넘어갑시다. 여기 질문 있으면 얘기해요. 자, 108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질문이 워낙 없어서 쭉 넘어갈게요. 질문 있으면 앞에서 혹시 질문 못한 질문 청원 없어? 처음에 아예 안 풀었어요. 그래요. 자, 우리는 43번 한번 봐볼까? 43번. 요거 문제 한번 풀어볼래요? 43번. 속도가 속도를 좀 이용을 하죠.
속도가 속도. 같이 한번 봐볼까요? 자, 물체의 질량이 얘는 4kg, 얘는 1kg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그럼 일단 처음에 얘는 정지해 있으니까 얘의 속도를 그냥 쌤이 V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V. 얘는 질량이 4인데 V다라고 하면 초기 운동량 합을 구할 수가 있죠. 그죠? 초기 운동량 합은 얼마 나온다? 4V 4V가 나온다 라는 걸 잡을 수 있어요. 오른쪽으로 4V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충돌 후에 지금 A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 B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죠. 네 4kg짜리 1kg짜리인데 같은 시간 간격으로 이동한 거리의 B가 몇 대 몇이죠? 1대2요 1대 2예요. 그럼 속도의 B가 몇 대 몇? 1대2요 1대 2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얘는 V'이라고 하면 얘는 몇 V'? 2V 프라임 2V'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전체 운동량이 얘랑 같다고 하면 V'과 V의 변수 관계를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운동량은 4V' 플러스 2V'이고 이게 얘랑 같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따라서 V'은 3분의 몇 V? 2V 2V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그러니까 얘가 3분의 2V고 얘는 3분의 4V다 라고 문제에서 알려준 거예요. 여기 보이죠? 그러면 이제 충돌할 때 시간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뭔가 보이죠? 뭐가 보이죠? 속도가 속도를 잘 했다면 자, A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미터 이동하죠? 4m요 4m 이동하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는 A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미터 이동하죠? 4m요 똑같이 4m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예 머릿속으로 평균 속도는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량인데 위치 변화량이 서로 같잖아요. 그럼 평균 속도랑 시간이랑 서로 비례야 반비례야? 반비례한다는 거죠. 예.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평균 속도가 V 대 3분의 2V죠. 네 몇 대 몇이요? 3대2요 3대 2예요. 그럼 시간비는 몇 대 몇이죠? 2대 3 2대 3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데 2t초 걸리면 그 다음에 몇 t초죠? 3t초요 3t초 걸린 거죠. 그럼 이거 전체 다 더해서 몇 t초 온 거야? 20초인 거잖아요. 그죠? 요거 두 개를 더해 주시면 5t가 20이다. 그럼 따라서 t는 몇 초? 4초다. 그러면 t0는 2t초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8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할 수 있겠나요? 예 문제는 좀 무난한 문제들이 많이 있죠. 문제의 충분량이. 자, 그 다음에 45번도 같이 한번 봐봅시다. 45번. 요거는 문제 직접 한번 풀어봐. 지금 풀어보고 얘기해보도록 합시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각각 이제 초기 운동량이 얘는 운동량 합이 플러스 P, 얘도 플러스 P였죠. 얘가 정지니까 운동량 합이 서로 같은 상황인데 충돌 후에 A의 운동량은 A가 C의 5분의 3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받은 충격량의 크기도 B가 D의 5분의 3배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치를 좀 잡아야겠죠. 그래요? 어쩔 수 없이 두 변수를 잡아야 되는 상황. 쌤은 여기를 5x라고 한번 잡을게요. 5x. 그러면 여기는 3x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뭐 p1 뭐 이렇게 잡아도 되는데 x로 잡을게요. 자, 그랬을 때 그럼 충돌 후에 A의 운동량은 얼마라는 얘기죠? 3x. 그 다음에 C의 운동량은 얼마 크기가? 5x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기서 3x로 얘는 5x로. 자, 그 다음에 충격량의 크기가 얘가 뭐 5y면 얘는 3y란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얘는 어차피 정지 상태였죠. 그죠? 이 상태에서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을 의미하잖아. 그럼 여기서 딱 이만큼 운동량이 변했겠죠? 그러면 얘는 3y의 운동량을 얘는 5y의 운동량을 갖는구나 라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예 그러니까 얘는 A가 여기 있다면 B가 이렇게 가까이 운동량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방향 관계를 잡아 주셔야 되는데 봐봐. 자, B랑 D는 무조건 오른쪽이죠. 운동량이. 그죠? 뒤에서 때렸으니까 무조건 앞으로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얘는 무조건 플러스로 확정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문제는 A랑 C잖아요. 그죠? 근데 A랑 C가 이제 변수가 사실 경우의 수가 4가지가 나오죠. 둘 다 앞이냐, 둘 다 뒤냐, 하나는 앞이고 하나는 뒤냐, 뒤에 게 앞이고 뒤에 게 앞에 게 뒤냐. 이렇게 4가지 변수가 나오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미지수를 쓰죠. 네. 미지수를 쓰면 이 4가지 조건을 2가지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죠? 4가지 조건 어떻게 2가지로 줄이는 거야? 그냥 미지수에 부호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얘 둘이 방향이 서로 같냐 다르냐만 신경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미지수를 쓰는 거잖아요. 자, 그럼 얘가 같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고 하면
같다라면 이거 두 개 더한 거랑 이거 두 개 더한 거랑 P로 서로 같아야 되죠. 네.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둘 다 같다라고 하면 오케이? 이거 이제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나온다고 가정을 해보자. 오케이? 같다라고 하면 이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죠. 이거 두 개 더한 거랑 이거 두 개 더한 거랑 같을 수가 없잖아.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일단 어떻게 된다는 거죠? 둘이는 서로 다르다. 반대라는 거죠. 그래서 둘 중 아무거나 그냥 얘 플러스 잡아요. 그럼 얘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를 잡아주시면 되죠. 다르다만 인지하시면 돼요. 오케이? 어차피 앞이냐 뒤냐는 x가 마이너스가 나오냐 플러스가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미지수를 잡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연산을 조금 진행을 해봅시다. 자, 일단은 요거 두 개 더한 값이랑 요거 두 개 더한 값이 서로 어떻게 돼야 되죠? 같아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3y가 5x 플러스 5y가 돼야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2y가 8x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y는 마이너스 4x다 라는 걸 잡을 수가 있네요. 그죠? 자, 그리고 이게 뭐여야 되죠? 플러스 p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초기 운동량이 플러스 p잖아요. 네. 이거 두 개 더한 거 초기 플러스 p 해야 되는데 y가 마이너스 4x예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그럼 얘는 4, 3, 10이니까 마이너스 15x라는 얘기죠. 15x가 뭐다? p다 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요게 요거 해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15분의 1p다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때 D의 운동량의 크기는 요거죠. 네. 5y를 물어보는 건데, 자, 5y는 마이너스 20x잖아요. 예.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20x인데 x가 마이너스 15분의 1p니까 얘는 마이너스 20 곱하기 마이너스 15분의 1p 들어가 주시면 3분의 몇 p? 4p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예. 크기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구하기만 하면 돼요. 문제를 다 따져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였던 거죠. 얘는 앞으로 가고 얘는 뒤로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결과값이잖아요. 우리가 미지수를 두고 연산하면 이 결과가 알아서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을 두 가지로 줄이는 거죠. 같냐 다르냐만 줄이는 거야. 이런 걸 어디서도 많이 쓰죠.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자기장 합성했던 거 기억나요? 거기서도 이런 미지수를 가끔 쓸 때가 있어요. 그죠? 그 뭘 결정하는 거죠? 얘가 방향이 같냐 방향이 다르냐 요것만 따지는 거예요. 어차피 미지수라는 게 부호를 포함할 수 있으니까. 얘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오케이. 그래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숙제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안 풀으셨을 텐데. 뒤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풀어보는 게 숙제가 될 거고요. 자, 53번하고 55번 한번 풀어볼게요. 53번부터 한번 봐볼게요. 53번. 얘는 이제 위치 시간 그래프가 나오죠. 기울기를 이용해서 속도를 잡고 속도를 가지고 운동량 보존을 이용해서 풀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봐봅시다. 문제는 굉장히 좀 심플해요. 자, 지금 봐보시면 여기 이게 위치잖아요. 그죠? 위치 시간 그래프를 알려준 상황이에요. 위치 시간 그래프인데 그러면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죠? 속도를 의미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속도를 의미할 테고 이걸 가지고 속도를 결정하고 운동량 보존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자, 처음에 얘가 달려가고 얘는 정지에 있죠. 그죠? 자, 이때 속도가 t초 동안 얼마를 가죠? B요. t만큼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문제 풀 때도 좀 센스를 발휘를 해야 돼요. 그냥 이 t분의 d를 나는 상수값 뭐 1로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빨리 연산 방법을 좀 마련을 해놔야겠죠. t분의 d를 1로 따져보자. 그럼 얘는 기울기가 얼마라는 거죠? 1이요. 플러스 1이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얘는 4t의 2d죠. 그죠? 플러스 얼마? 2분의 1이요. 2분의 1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얘는 4t의 d네요.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이요. 1이다. 이런 식으로 빨리 속도를 잡아놓는 게 좋죠. 자, 그러면 이 지점에서 뭐가 일어난 거죠? A, B가 충돌이요. 충돌을 했단 말이에요. 충돌이 일어났는데 자, 그러면 충돌 전에는 얘가 플러스 1이었죠. A가 얘는 0인 상황이었어요. 그 다음에 충돌 후에 A랑 B가 있는데 뭔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A는 속도가 얼마가 됐죠? 마이너스 4분의 1이 됐죠. 그 다음에 B는 속도가 얼마가 됐죠?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 상태에서 물어보는 게 뭘 물어보죠? 질량비를 물어보죠. 예. 그렇죠? 그냥 구하면 돼요.
자, 우리가 운동량 보존을 배우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충돌 유형에서는 질량하고 뭐랑 반비례한다? 속도 변화량의 크기랑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를 이용해서 운동량 보존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앞에 정리했잖아요. 질량하고 운동량 변화량의 속도 변화량에 반비례하는 이런 관계가 나온다. 질량과.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속도 변화량이 얼마죠? 마이너스 4분의 5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 플러스 2분의 1이라는 얘기잖아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예. 자, 그러면 속도 변화량이 몇 대 몇이죠? 5대 2죠. 그죠? 그러면 질량비는 몇 대 몇이라는 거죠? 2대 5라는 거죠. 2의 5. 일반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는 해리 잘 이용을 해주셔야 된다. 내가 작년에도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구성이 된다. 운동량, 충격량에서 좀 고난도 문제들은 이런 관계들을 계속 이용을 하고 있어요. 자, 밑으로 내려갑시다. 자, 55번 한번 풀어볼게요. 55번. 자, 이렇게 P, EP 앞에서 한번 봤잖아요. 이렇게 운동량이 먼저 제시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운동량을 이용해서 뭔가 구성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운동량 관계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세요. 충돌 전후에. 자, 같이 한번 봐봅시다. 자, 지금 봐보시면 지금 처음에 이제 A가 t0 동안 8L을 가죠. 그죠? 자, 이랬을 때 쌤이 이 속도를 플러스 8 이렇게 잡아놓을게요. 플러스 8.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사건이 벌어진 거죠? 누구랑 누가 충돌한 거죠? A랑 B가 충돌을 한 거죠. A, B가 충돌하고 나서 A의 속도를 4t0에 8L을 가죠. 그죠? 마이너스 얼마? 2다. 볼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예. 자, 그 다음에 C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 3t의 3L을 여기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BC의 충돌이 일어난 거죠. BC가 충돌한 이후로는 지금 ET의 몇 L이죠? 6L을 갖죠. 얘는 플러스 얼마? 3의 속도를 갖는다.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예.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금 B랑 C는 서로 뭐가 같다 그랬죠? 질량이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관계를 이용을 해서 운동량 관계를 계속 이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일단 P는 MV인 상황이잖아요. 자, 그러면 각각의 운동량들을 한번 결정을 해볼게요. 자, C는 처음에 속도가 얼마였죠? 마이너스 1이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지금 얘가 마이너스 P잖아요. 얘는 플러스 P죠. 그럼 얘의 속도는 플러스 얼마였겠죠? 1이었을 거예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지? 예. 운동량이 서로 같고 질량도 서로 같으니까 속도의 크기도 서로 같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요거 하나 잡아놓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뭐 여전하고, 자, 그 다음 C를 봐봐. C는 속도가 얼마가 됐죠? 플러스 3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몇 P가 됐겠죠? 플러스 3P가 됐겠죠. 일단 요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예.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얘도 플러스 하나 잡아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도 한번 따져봅시다. 자, A는 처음에 여기서 속도가 플러스 얼마였죠? 8이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예. 자, 얘가 플러스 8이었는데 A, B가 충돌 후에 얘는 지금 속도가 얼마 됐죠? 마이너스 2가 됐죠. 네. 질량은 여전한데 운동량 지금 속도가 4분의 1배가 돼요. 그럼 운동량도 4분의 1배가 됐겠죠. 네. 그럼 얘는 반대 방향으로 몇 P? 2분의 1. 2분의 1P라는 얘기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P네. 이게 보이는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얘도 뭐 2분의 1P다. 이렇게 되는 거고, 운동량 보존에 의하면 B의 운동량은 충분히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네. 자, B를 계속 물어보네요. B도 구해야겠네. 일단 기억 지문만 잠깐 봐볼까요? C가 질량이 A의 4배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자, 지금 A랑 B는 운동량이 몇 배 차이죠? 2배. 2배 차이예요. 그죠? 운동량이 A랑 B를 비교하자 그냥. A, B는 운동량이 초기 상황에서 2배 차이 2대 1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속도가 몇 대 몇이죠? 8대 1이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질량비가 몇 대 몇이 나와야 되죠? 1대 4요. 1대 4가 나와야겠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얘가 뭐 1kg이라고 하면 얘가 m이라고 하면 얘는 4에 4m, 얘는 4m이라는 얘기죠. 얘가 알려주고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억은 맞다. 봐야겠죠. 기억은 맞다.
자, 그 다음에 ET 제로일 때 운동량은 AB가 충돌한 후 요 지점이잖아요. 이때 운동량을 물어보는데 운동량 다 더해서 보존돼야 되잖아요. 네. 그죠? 얘 플러스 2P에 플러스 P에 마이너스 P에 다 더하면 얼마죠? 플러스 2P죠. 플러스 2P를 만족하려면 지금 얘랑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P 마이너스 P잖아요. 그죠? 이거 3개 더해서 플러스 2P가 나와야 돼요. 그럼 얘는 이쪽 방향으로 플러스 몇 P? 2분의 7P가 나와야겠네요. 그래 3개 더해서 플러스 2P 나올 테니까 운동량 보존 맞다. 자, 그 다음에 4T 제로일 때 속력은 C가 B의 5배냐? 얘 운동량 구하면 끝난다는 거죠. 네. 그죠? 자, 얘는 이거 3개 더해서 플러스 2P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B의 운동량은 얼마? 2분의 1P라는 거죠. 자, 근데 이 B랑 C는 질량이 서로 같잖아요. 예. 운동량이 몇 배야? 6배. 6배란 말이에요. 그럼 속도도 몇 배 나와야 되죠? 6배. 6배 나와야겠죠. 질량이 같은 상황이니까. 6배. 이것은 틀렸다 봐야겠죠. 지금 이렇게 운동량이 나오면 결과적으로 이 관계를 계속 유도하는 거예요. 뭐가 서로 같네. 이거 몇 대 몇이네. 그럼 나머지 몇 대 몇이야? 이거 계속 유도를 해줘야 되니까 운동량이 나왔을 때 P가 바로 써져 있으면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알겠죠? 예. 좋아요. 자, 그럼 넘어갑시다. 자, 넘어가면 지금 112페이지 물체 사이의 거리와 그래프와 뭐 상대 속도 이용 이렇게 나와 있죠. 60번 한번 가볼까요? 60번? 60번 한번 가볼래요? 그리고 여기 정리는 하나 해놓읍시다. 이거 내가 이제 속도가 속도할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그죠? 충돌 속도에 대한 내용, 충돌 시간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상대 속도랑 관련해서 얘기하다가 이 내용을 잠깐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이거 정리해 두세요. 여기다 하나 더 정리해 놓을게요. 자, 그래프가 시간에 따른 사이 거리, 두 물체 사이 거리에 그래프가 나올 때가 많이 있죠. 그죠? 얘가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알아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자, 그때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알려주는 게 뭐라 그랬죠? 그지? 상대 속도를 알려준다 그랬지. 상대 속도. 자, 그리고 이 상대 속도를 올바르게 이용을 하면 여기를 써놔. 자, A 물체가 이쪽으로 VA로 달려가고 B라는 물체가 이쪽 방향 VB로 달려간다고 해봅시다. 자, 이 그래프 기울기를 이용해서 이 A, B의 관계를 유추할 수가 있죠. 그죠? 자, 이 A의 속도에다가 얼만큼 더하면 B의 속도가 나오죠? 상대 속도만큼 더하면 뭐가 나온다? B의 속도가 나온다. 그죠? 얘는 VA 플러스 상대 속도다. 기억나죠? 예. 요건 써놔. 하나만 써놓자 일단. 요거만큼 더하면 요거 나온다. 이거 뭐죠? 상대 속도라는 것 자체가 속도 차로 구성이 된다 그랬죠? VB-VA잖아요. 그래서 VB는 VA 플러스 상대 속도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왼쪽에다가 상대 속도를 더해서 오른쪽 걸 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오른쪽을 양수값으로 둘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기울기를 그대로 살려서 이렇게 연산이 들어갈 거니까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럴 때는 왼쪽에다가 상대 속도만 더해서 오른쪽을 구한다. 기억을 해주시고, 똑같은 문제 여기 나와 있죠. 요거는 한번 풀어볼래요? 여기 있는 문제는 좀 풀어보시고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예. 문제는 되게 아프니까 결과적으로 이 상황을 잘 이용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잘 이용하는 거고, 이 파트에서는 이 상황과 질량이 속도 변화량과 반비례한다라는 그 두 가지 조건으로 보통 질량비를 찾는 문제들이 많이 구성이 돼 있으니까 잘 체크를 해두시고, 그러면 같이 한번 봐봅시다. 자, 지금 충돌 전에 A가 몇 미터 퍼 세크죠? 2미터 퍼 세크.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을게요. 얘는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 다음에 자, 지금 충돌 후에는 몇 미터 퍼 세크? 1미터 퍼 세크인데 얘가 어디로 가는지는 알아 몰라? 몰라요.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모르는 상황이죠. 자, 근데 이때 시간에 따른 두 물체 사이의 거리 그래프를 알려줬는데 이걸 이용해서 상대 속도를 알려주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지금 여기서 상대 속도가 얼마죠? 마이너스 4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 속도에다가 얼만큼 더하면? 마이너스 4만큼 더하면 B의 속도가 된다는 거잖아. 그럼 얘는 몇 미터 퍼 세크?
마이너스 2m/s다라는 걸 일단 바로 잡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4초 동안 12 플러스 얼마? 3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플러스 3이구나 잡을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얘의 속도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뭐 둘 중 하나의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얘가 예를 들어서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여기서 플러스 3을 더해주면 얘의 속도가 얼마 나와야 되죠? 플러스 4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죠. 예.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자, 그럼 이걸 보고 질량비를 예상할 수가 있죠. 자, 지금 속도 변화량의 비를 따져보니까 자, 얘는 얼마 빠졌어? 1이 1 빠졌잖아. 얘는 얼마 증가했죠? 2요. 6이요. 6이 증가했죠. 할 수 있겠죠? 아, 예. 직관대로 하지 말고 우리 방향 고려해서 자, 그러면 얘 속도 변화량의 비가 1대 6이죠? 예. 그럼 질량비가 몇 대면? 6대 1이라는 거잖아요. 질량비는 얘가 6대 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근데 이렇게 하면 조건에 위배되죠. 네. 충돌로 운동량의 크기는 B랑 A 중에 누가 더 크다? B가 더 크다라고 하고 있는데 얘 MV 하면 6이잖아. 얘는 MV 하면 얼마죠? 4란 말이에요. 둘 중에 누가 더 커? A요. A가 더 커버리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얘는 플러스 1m/s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네. 자, 그럼 얘가 플러스 1이 아니라 뭐다?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상황을 설정을 해보면 A는 마이너스 1m/s고 그렇다면 여기서 3만큼 더해주면 B의 속도는 얼마다? 플러스 2. 플러스 2m/s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얘들 속도 변화를 봤을 때 얘는 마이너스 3에 얘는 플러스 4란 말이에요. 속도 변화량이 3대 4니까 질량비는 몇 대면? 4대 3. 4대 3이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 그 다음에 뭐 증명도 해보면 얘는 운동량이 4, 얘는 운동량이 얼마? 6이죠. B가 더 큰 상황을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이게 가장 기본 유형이죠. 그래서 요 두 물체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상대 속도를 잡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 두 속도의 관계들을 유추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 파트에서 계속 실행을 하는 거고요. 자, 59번도 한번 풀어볼까요? 59번 빨리 풀어와봐. 자, 같이 한번 가봅시다. 문제는 좀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지금 처음에 상대 속도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 그 다음 기울기를 따져보면 플러스 얼마? 2분의 3. 그 다음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처음 상황에서 여기서 마이너스 2를 더하면 0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처음에 A의 속도가 얼마였다? 플러스 2m/s였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누가 충돌하죠? A랑 B가 충돌을 한 거잖아요. 그죠? A, B가 충돌하고 나서 상대 속도가 플러스 2분의 3이 됐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따져봅시다. 자, 이제 충돌 후에 A가 있을 거 아니에요. A 속도를 모르니까 V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자, A 속도를 V라고 하면 이때 B의 속도는 V에다가 얼마큼 더하면 된다? 2분의 3만큼 더하면 되는 거죠. 얘는 V 플러스 2분의 3의 속도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B는 당연히 오른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이겠죠. 자, 그 다음에 B가 벽하고 충돌하고 나서 다시 튕겨져 나오죠. 자, B가 튕겨져 나오는데 자, A의 속도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그럼 얘는 여전히 V일 거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벽하고 B랑 충돌하잖아요. 자, 벽과 B랑 충돌한 후에 A의 속도, A랑 B의 상대 속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더해주면 B의 속도가 나온다는 거죠. B는 V 마이너스 2분의 1의 속도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죠? 벽에 충돌한 직후 B의 속력은 충돌 직전과 서로 어떻게 된다? 같다라고 하고 있죠. 즉, 이 크기와 이 크기가 서로 어떻게 된다? 같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자, 근데 지금 크기가 같다라는 거지 방향이 같은 건 아니잖아. 방향은 얘가 오른쪽이고 얘가 왼쪽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뭐 요거는 여기에 마이너스 값 붙인 거랑 같아야겠죠? 그래서 V 플러스 2분의 3이 마이너스 V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같다 라고 볼 수가 있네요. 얘가 마이너스 V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나올 거고 따라서 2V가 1이다. V가 얼마다? 2분의 1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V가 2분의 1인 걸 확인했으니까 여기 가서 집어넣어보는 거죠. V는 플러스 2분의 1인데 얘가
플러스 2분의 1이라면 얘는 2란 얘기죠. 얘는 플러스 2분의 1이죠. 얘는 플러스 2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A랑 B의 속도 변화량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죠? A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속도 변화량이 얼마죠?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그죠? B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속도 변화량 플러스 얼마? 2란 말이에요. 그러면 속도 변화량의 B가 몇 대 몇이죠? 3대 4죠. 크기만 따지면. 그럼 질량 B는 몇 대 몇이다? 저게 마이너스 2분의 1 어디 이거? 이거 얘기하나요? 뭐야? 왜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자, 이게 마이너스 1이죠. 그죠?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요. 미안해, 연산을 잘못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바뀌었죠? 얘가 여기 나오면 안 된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얘는 얼마 나와야 된다? 1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봐야겠죠. 쏘리. 자, 그렇게 된다면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속도 변화량 마이너스 2분의 5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속도 변화량이 플러스 얼마다? 1이다. 5대 2의 속도 변화량 맞죠? 그러면 질량비는 2대 5야. 이렇게 내려주셔야겠네.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예. 거의 다 비슷한 유형이에요. 다 똑같은 유형이 나오고 있는 거고 조금 넘겨봅시다. 뒷장 넘어가서 좀 난이도 있는 문제들도 해결을 해볼게요. 자, 일단 67번 한번 가볼까요? 수능 문제 됐는데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자, 같이 한번 봐봅시다. 자, 지금 P랑 B 사이의 거리를 알려줬는데 사이 거리가 보니까 상대 속도가 플러스 4,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제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지금 Q랑 충돌하고 여기서 P랑 충돌한 거죠. 그래서 얘가 앞으로 빵빵 이렇게 간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한 덩어리가 돼서 같이 움직이는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한 덩어리가 돼서 움직일 때는 A의 속도가 몇 미터 퍼 세크다? 5m per s. 덩어리 운동할 때는 5m per s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 운동량 보존하면 질량비가 바로 나오겠네요. 자, 같이 봐봅시다. 봐봐. P랑 B의 상대 속도가 플러스 4라 그랬잖아요. 자, 근데 이 P의 속도가 얼마죠? 플러스 4란 말이에요. 그럼 P의 속도에다가 플러스 4에다가 상대 속도 플러스 4만큼 더하면 누구의 속도가 나오는 거죠? B의 속도가 나오죠. 그럼 얘는 플러스 몇 미터 per s다? 8m per s로 가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네. 자, 이 상태에서 나중에 이게 충돌 다 끝나고 나면 융합되고 나면 5m per s로 간다 그랬잖아요. 운동량 보존을 이용을 해보면 자, 예를 들어서 자, 지금 A의 운동 질량을 MA라고 하면 A의 운동량은 4MA가 되겠죠. 속도가 4니까요. 그러면 초기 운동량은 얘는 4MA에 그다음에 B는 8MB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초기 운동량 합이고 나중에는 이게 다 얼마다? 5다. 일단 요거는 바로 눈에 보이죠. 그죠? 그러면 이게 따라서 MA가 3MB다 라고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질량비가 몇 대 몇이다? 3대 1. 기억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예. 자, 그 다음에 2초일 때 A의 속력이 6m per s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2초인 상황으로 들어가서 운동량 보존을 똑같이 이용을 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랬을 때 전체 운동량을 미리 좀 구해 놓읍시다. 자, 쌤은 그냥 MA를 3으로 두고 MB를 1로 둘게요. 그러면 얘가 3, 1 들어가면 총 얼마 나온다? 20 나온다는 거죠. 자, 20이 나와야 하는데 자, 지금 이 Q랑 충돌하고 나면 각각의 속도가 뭐가 되는지 알아 몰라? 모르는 상황이죠. 자, 그랬을 때 그냥 A의 속도를 쌤이 V로 잡을게요. 그러면 지금 상대 속도가 마이너스 4니까 B의 속도는 얼마 나와야 돼? V 마이너스 4가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마이너스 4만큼 해주시면 자, 그랬을 때 질량을 얘를 3, 얘를 1로 잡았잖아요. 네. 그럼 여기 운동량을 계산을 해보시면 3V 플러스 V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겠죠. 네. 이게 전체 운동량이 얼마였죠? 20이었잖아요. 우리가 계산한 거에 따르면 그죠? 20이랑 같아야 된다. 그러면 따라서 V가 얼마다? 6이다. A의 속도는 6m per s였구나. 속력은 볼 수가 있고 2초일 때 운동 방향이 같냐? V가 6이라면
얘가 플러스 6, 얘는 플러스 얼마? 2가 나온다는 거죠. 속도의 방향이 서로 같죠. 운동 방향이 같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할 수 있겠죠? 예.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내용 그냥 그대로 계속 쓰는 거예요. 잘 기억을 해주시고, 자 여기 66번도 한번 풀어봅시다. 66번 지금 풀어봐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운동량이 나오면 P는 MV 변수 조정하고 관계를 유추하면서 풀어야 돼. 그죠? 자 일단 같이 한번 봐봅시다. 사이 거리들이 막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도 변수 관계를 빨리 조정을 해놔야 돼요. 봐봐. 자 지금 보시면 처음에 이 AB부터 봐봅시다. 얘는 ET 동안 몇 L이 가까워지죠? 6L이요. 6L이 가까워지죠. 그럼 내가 이제 T0분의 L을 빨리 머릿속으로 이제 1로 잡는 거죠. 변수 관계를 통제해놔야 되니까. 그러면 가까워질 때는 상대 속도가 얼마? 마삼. 오 마3이죠. 마3. 고마워요. 마3 이렇게 나올 거고. 자 그 다음에 AB는 여기서 이제 A랑 B가 충돌을 하죠. 그렇죠? 여기서 AB 충돌을 하고 난 다음에 얘들의 상대 속도는 지금 얼마죠? 플러스 3. 그지 4t에 10이니까 플러스 3이죠. 네.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BC 간의 상대 속도도 구해봐야 되는데, 자, BC를 봐보니까 얘는 2t의 5L이죠. 그죠? 그럼 플러스 얼마? 2.5. 그럼 플러스 2분의 5로 놓을까요? 예. 플러스 2분의 5. 자, 그 다음에 여기 BC가 또 가까워지네요. 4t의 6L이네요. 마이너스 얼마? 2분의 3. 2분의 3이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죠. 예. 일단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지금 처음에 A, B가 충돌을 하잖아요. 그렇죠? A, B가 충돌을 하고 나서 이제 A, B, C가 남게 되는데, 자 밑에다 잠깐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A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B가 있고, 뭐 C가 있겠죠. 자, 수평면상에서 이제 충돌 후에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을 텐데, 자 C는 여기서 충돌에 관여를 해 안 해? 안 해요. C는 충돌에 관여를 안 하죠. 이게 키포인트잖아요. 그래서 그냥 C의 속도를 우리가 잡읍시다. 자, C를 쌤이 얘는 플러스 V다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플러스 V 같이 한번 잡아볼게요. 자, 플러스 V. 자, 그러면 여기서도 C의 속도는 얼마? 플러스 V. 플러스 V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예. 자, 그 상황에서 자 지금 상대 속도를 이용해서 각각 A랑 B의 속도들을 연산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BC의 상대 속도를 봐보니까 BC는 충돌하기 전에는 플러스 얼마였죠? 2분의 5였잖아 상대 속도가. 그죠? 그럼 B의 속도에다가 2분의 5를 더하면 V가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얘의 원래 속도는 V 마이너스 얼마? 2분의 5. 2분의 5다 이렇게 볼 수 있죠. B의 속도는 V 마이너스 2분의 5였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상대 속도가 얼마 수연아? 그렇지. 눈을 뜨고. 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마이너스 2분의 3을 더하면 V가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얘의 속도는 얼마였다는 얘기죠? V 플러스 2분의 3. 2분의 3이었다는 거죠. 일단 이렇게 B의 속도를 예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AB의 상대 속도를 이용해서 다시 A의 속도도 유출해 봅시다. 자 처음에는 상대 속도가 마이너스 3이죠. 그럼 여기서 A의 속도에다가 마이너스 3 하면 B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의 속도는 V 플러스 얼마? 2분의 1이란 얘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다시 충돌 후에는 플러스 3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3을 더하면 B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죠? 그럼 얘는 V 마이너스 얼마? 2분의 3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예. 이걸 잡으면 다 잡은 거죠. 뭐가 보이죠? 속도 변화량이 보여야 돼요. 봐봐. 여기서 여기로 가는 동안 속도 변화량이 얼마죠? 2. 마이너스 2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가는 동안 속도 변화량이 얼마죠? 플러스 4란 말이에요. 속도 변화량의 B가 1대 2죠. 네. 그럼 질량 B는 몇 대 몇이지? 2대 2란 말이에요. 질량은 속도 변화량과 비례다 반비례다? 반비례한다. 그죠? 충돌할 때는 운동량 변화량이 서로 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주고한 충격량이 서로 같으니까 운동량 변화량이 같아. 그럼 얘랑 얘가 비례해야 돼, 반비례해야 돼. 반비례해야겠지. 그러니까 여기 반비례한다는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자 속도 변화량이 1대 2면 질량 B가 2대 1이라는 얘기죠. 얘가 질량이 2라고 치면 얘는 질량이 얼마다? 1이다라는 걸 일단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얘 그냥 2, 1이라고 한번 적어놓을게요. 자, 이 상태에서 하나 더 확인할 수 있는 게 자 A랑 B는 운동량이 둘 다 몇 P죠?
4p에 4p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얘가 4p, 얘도 4p예요. 자, 근데 질량이 몇 대 몇이죠? 2대 1이에요. 그럼 속도가 몇 대 몇이죠? 1대 2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네. 자, 그러면 속도의 크기를 따질 때 얘랑 얘죠. 그럼 v 플러스 2분의 1하고 v 마이너스 2분의 5가 크기 b가 몇 대 몇이다? 1대 2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둘 다 운동량이 4p에 4p니까 운동량 같을 때 질량비가 2대 1이면 속도는 1대 2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잡아놔야 될 게 얘는 플러스인데 얘는 뭐죠? 마이너스 4p란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1대 마이너스 2 이렇게 잡아야겠죠? 방향을 고려해 주셔야 돼요. 예.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연산을 해주시면 얘는 v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2v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3v가 2분의 3 그래서 v는 얼마다? 2분의 1. 2분의 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네. 자, v가 2분의 1이라면 얘가 얼마다? 속도가 1이었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얼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거 C의 질량도 잡을 수가 있잖아요. 얘 V가 얼마니까? 2분의 1. 2분의 1. V가 2분의 1이라면 얘가 플러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여기 운동량 B가 4대 1이죠. 운동량이 4대 1인데 속도가 몇 대 몇이죠? 4대 1. 크기만 따지면 4대 1이잖아요. 그럼 질량은 서로 어떻게 돼야 되죠? 같다는 얘기죠. P는 MV인데 이런 거 빨리빨리 보여야 돼. 얘가 4대 1인데 속도가 4대 1이에요. 그럼 얘가 1대 1이구나 라는 거죠. 오케이? 그럼 얘가 질량을 1로 잡으면 얘도 질량이 얼마다? 1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자, 그러면 T가 T0일 때 속력이 서로 같냐? T0는 충돌하기 전이죠. 이때 A는 속도가 1, B는 속도가 마이너스 2였죠. 같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BC는 질량이 같다. 4T0일 때 B의 운동량은 4P냐 이렇게 보는데 V가 2분의 1이니까 얘 속도가 2죠. 그죠? 그럼 속도가 서로 같으니까 운동량도 똑같이 몇 P? 4P가 나온다.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이거 좀 문제 어려웠죠.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지만 우리가 이 관계들을 계속 유추하는 거예요. 이것만 잘 하시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럼 넘어갑시다. 이 파트는 이제 문제 풀어오는 게 숙제야. 네. 그 다음에는 여기 71번 한번 풀어볼까요? 71번. 이제 나머지는 좀 여러 물체의 운동과 운동량 보존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문제 한번 빨리 풀어봐. 같이 봐봅시다. 문제 좀 간단하죠? 간단한데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가냐가 좀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운동량 보존을 계속 연립해서 풀어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푸는 게 좀 낫죠. 봐봐. A를 봐보면 얘가 플러스 4에서 플러스 3이 되죠. 예. 얘는 플러스 V에서 플러스 3이 된단 말이에요. 얘의 운동량, 얘의 속도 변화량이 얼마죠? 1. 마이너스 1이죠. 그죠? 마이너스 V. 그 다음에 얘의 속도 변화량은 플러스 몇 V? 2V. 2V란 말이에요. 그죠? 속도 변화량이 몇 대 몇이죠? 1대 2란 말이에요. 그럼 질량비는 몇 대 몇이다? 2대 1이요. 2대 1이다. 이걸 빨리 잡고 이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나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또 잡아도 돼요. 사실 여기서 또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데는 플러스 3V에서 플러스 V로 마이너스 2V. 그죠? 이거 A, B만 따져보면 A, B 덩어리로 본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얼마? V인 거죠. 그럼 얘가 속도 변화량이 2대 1이니까 질량비는 1대 2가 되겠죠. 예. 근데 얘 질량이 다 더하면 3이죠. 네. 그럼 얘는 얼마? 6. 6이죠. 그럼 얘가 1이고 6이니까 6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관계들을 자기가 잘 유추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꼭 해가지고 보시도록 하고 뒤에 문제는 사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어렵진 않을 텐데 어려운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모르는 것들은 좀 체크해서 평일에 오도록 합시다. 예. 알겠죠? 고생했어요. 갑시다.